근육이 빠지는 것과 살이 찌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살이 찌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870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리 근육이 빠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2.9배, 입원 기간이 3.4배 길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근육이 빠진 어르신들은 평균 생존 기간까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는 식탁의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1위 음식은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까지 다시 깨워내는 핵심인데요. 79세 어르신의 인바디 다리 근육 수치가 표준 이하에서 표준 범위로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그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잠깐요. 많은 분들이 허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다리입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거의 70%에 가까운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전신 건강이 올라가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이 함께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일하고 집안 건사하느라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우리 다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다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다리 근육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나이도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다리 근육 감소의 원인 가운데 나이 자체보다 식단 부족과 영양 불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드시는 음식을 바꾸시면 다리 근육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위는 에너지를 채우는 음식, 4위는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여는 음식, 3위는 근육의 재료가 되는 음식, 2위는 만들어진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음식, 그리고 1위는 이 모든 과정을 실제 움직임으로 완성시키는 음식입니다. 순서대로 다 챙겨 드시면 가장 좋지만 오늘 말씀 들으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오늘 5위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신 음식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다리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다리 근육이 왜 약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단백질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려면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이고 둘째는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해줄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좋은 부품이 아무리 잘 달려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 못하죠. 우리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는 있어도 에너지라는 연료가 없으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구마가 바로 이 연료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쌀밥이나 흰빵처럼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몸이 더 지치는 효과가 있는데 고구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오랫동안 버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걸을 때 힘이 갑자기 쑥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다가 다리가 뒤틀리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칼륨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칼륨 섭취가 충분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평균 1.7배 더 빠르고 한 발로 서기 균형 테스트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 칼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그냥 간식으로 너무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밥 대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를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나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구마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실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계란 한두 개나 두부 한 모와 함께 드시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가 동시에 공급됩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세이십니다. 처음 뵀을 때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어서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셨어요. 식사를 여쭤봤더니 워낙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드시고 대신 빵이나 과자로 드시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움직일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삶은 고구마 하나와 계란 2개를 꼭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했는데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에는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웬만한 계단은 올라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도 지금 드시는 식사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채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근육은 재료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에너지라는 연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구마 1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에너지를 채웠다면 그 에너지가 다리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게 길을 열어줄 차례입니다.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다리 근육이랑 무슨 관계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어도 공급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연료가 전달이 안 됩니다. 혈관이 바로 그 파이프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고 금방 지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현상, 흔히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게 비단 심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쉽게 지치는 분들의 경우 혈관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어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PA와 DHA가 핵심입니다. EPA는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쪽을 청소해서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DHA는 근육세포가 신호를 받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뇌에서 다리에 힘을 주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신호가 제때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관건강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653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다리 혈류량이 평균 1.8배 더 좋았고 6분 걷기 테스트에서도 훨씬 더 긴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평균 사주에서 6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빠르신 분들은 고등어를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안에 다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특히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금방 무거워지거나 좀 서 있으면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분들일수록 혈류 개선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하십니다. 그런데 고등어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는데요. 사실 구우면 열에 의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 부분 손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림이나 찜입니다.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면 오메가3가 훨씬 더 잘 보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고등어를 조리하실 때 강황을 조금 함께 넣어보세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에 쌓인 피로도 함께 풀어줍니다. 비린맛도 많이 줄어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고등어 한 토막 기준으로 강황 가루는 찻숟가락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 한 토막씩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생선을 정말 자주 드셨잖아요. 시장에서 신선한 고등어 사다가 어머니가 졸여주시던 그 맛 기억하시죠? 그게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드셔온 그 음식에 진짜 건강 비결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식탁에 답이 있었다는 게 지금 과학으로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이 혈관 건강을 지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우리 다리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 장 보실 때 고등어 꼭 챙겨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에너지도 채우고 혈관도 열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의 재료를 채울 차례입니다. 잠깐 중간에 정리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 고구마와 사위 고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이 고구마는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 연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위 고등어는 그 에너지가 다리 근육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3위로 넘어갑니다. 3위는 검은콩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에너지나 혈관만이 아니라 근육 자체를 만들어주는 재료가 들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근육은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드셔도 그걸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점 먹으면 근육이 잘 만들어졌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똑같이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기능이 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일반 단백질보다 특정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검은콩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검은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류신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입니다. 국내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8주 후 다리 근육량이 평균적으로 눈에 띄게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류신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근육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검은콩의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에 쌓이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 세대에서 근육이 빨리 지치는 이유 중 하나가 근육 내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다리가 묵직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안토시아닌이 이 염증을 줄여줘서 다리가 덜 지치고 회복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 드시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콩을 딱딱하게 삶아서 조금씩 드시거나 자주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삶는 겁니다. 검은콩은 최소 12시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리신 다음 손으로 눌러서 쉽게 으깨질 정도까지 푹 삶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드시는 양은 하루 기준으로 밥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에 섞어서 드셔도 좋고 으깨서 두유처럼 물에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은콩은 혼자 드시는 것보다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드실 때 효과가 훨씬 올라갑니다. 계란이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서로 조합해서 드시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어르신 67세이십니다. 몇 년 전부터 다리에 살이 쑥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옷이 헐렁해지는데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아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검은콩을 매일 밥에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하셨는데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리에 조금씩 힘이 붙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걸어도 다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도 검은콩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 가실 때 검은콩 한 봉지 사다 놓으시고 내일 아침 밥 지으실 때 2스푼만 함께 넣어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다리 근육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를 채우고 혈관을 열고 근육의 재료까지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만들어진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생각보다 드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고기가 다리 근육 회복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겪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다 풀렸는데 이제는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다리가 여전히 무겁고 뻐근하십니까? 이게 바로 근육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리고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다리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오리고기는 닭고기와 비슷한 수준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고기가 닭고기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올레산을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근육을 사용하고 난 후 쌓이는 피로, 물질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를 꾸준히 드시면 다음날 다리가 덜 뻐근하고 더 빨리 회복되는 변화를 느끼시게 됩니다. 또 오리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B군이 부족하면 드셔도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몸이 피곤하고 힘이 안 납니다. 오리고기가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철분도 풍부한데요. 철분은 혈액 속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영양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오리고기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다리 근육 피로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1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넘어짐 위험과 관련된 균형 능력 검사에서도 더 나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리고기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굽는 것보다 삶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삼계탕 끓이듯이 푹 삶아서 드시면 고기가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국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어서 흡수에도 좋습니다. 단, 삶으면서 표면에 뜨는 기름은 한번 걷어내주세요. 그 기름을 같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등어에서도 말씀드린 강황을 오리고기 삶을 때도 함께 넣어보세요. 오리 한 마리 기준으로 강황 가루 첫 숟가락 반에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커큐민 성분이 근육 회복을 더 빠르게 도와줍니다. 드시는 양은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 국물은 한 그릇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82세이신 부산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리고기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하셨다고 합니다.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연락이 왔는데요. 다리가 덜 뻐근하다. 걷고 나도 다음날 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느끼셨으니까요. 우리 세대에서 회복이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식탁에서 오리고기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고 손주들이랑 함께 나들이 다니고 싶으시다면 이 회복력부터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에너지, 혈관, 재료, 회복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이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1위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어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잠깐만요. 사실 요즘은 냉동 자연산 연어를 마트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연어가 왜 1위냐는 건데요. 앞에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관을 열고 검은콩으로 근육 재료를 공급하고 오리고기로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실제 근육 힘으로 연결되려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근육세포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산 연어에는 오메가3가 양식 연어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셀레늄이 근육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근육세포가 손상되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셀레늄이 이 세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연어의 오메가3는 고등어의 오메가3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로 혈관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연어의 오메가3을 드시면 근육까지 영양 전달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이 5가지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근감소증 연구팀이 자연산 오메가3와 셀레늄을 함께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6주 연구에서 자연산 오메가3 그룹은 다리 근육 세포 손상 지표가 평균 38% 낮게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 검사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9세 박영준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인바디 검사를 하셨는데 다리 근육이 표준 이하로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셨는데 특히 연어를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6주 후 다시 검사를 했더니 다리 근육 수치가 표준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다 한 번은 꼭 멈춰서야 했는데 요즘은 쉬지 않고 한 번에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산 연어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속초 같은 지역에서 잡혀서 냉동된 연어나 덴마크 페로 제도처럼 청정 바다에서 항생제 없이 키운 연어 제품들이 시중에서 냉동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한 불에 오래 굽지 마세요. 오메가3가 손상됩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강황을 살짝 뿌려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근육 회복 효율도 높아집니다. 연어 한 토막에 강황, 가루, 찻숟가락 반 스푼 정도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손바닥 크기 한 토막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공원 나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다리 힘, 그게 바로 이 연어가 도와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우신 5위 고구마, 4위 고등어, 3위 검은콩, 2위 오리고기, 1위 자연산 연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아쉽겠죠. 그래서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일주일 식탁 계획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어렵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고구마 1개를 삶아서 계란 2개와 함께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 한 토막 반찬으로 챙겨보세요. 강황 조금 넣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화요일입니다. 아침밥 지으실 때 검은콩 2스푼 함께 넣어서 드세요. 그냥 평소 식사에 검은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뭔가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고구마 1개 챙겨 드시고요. 저녁에는 오리고기를 삶아서 드세요. 국물도 한 그릇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기름은 걷어내시는 거 기억하시죠? 목요일입니다. 검은콩 2스푼을 다시 한번 챙기세요. 월요일, 화요일에 고구마와 고등어를 드셨으니까 목요일은 검은콩으로 근육 재료를 한 번 더 채워주는 날입니다. 식사는 평소대로 드시되 검은콩만 추가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다시 고등어입니다. 이번엔 조림보다 찜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찜으로 드시면 맛이 또 달라서 색다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 강황 조금 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1위 연어 드실 날입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세요. 강황 살짝 뿌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날 드시는 연어 한 토막이 이번 주 동안 채워온 근육 건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줍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고구마나 검은콩 중 하나만 챙기셔도 충분히 이번 주 흐름이 이어집니다. 아니면 연어를 한 번 더 드셔도 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편하게 선택하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매일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챙기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 후에 다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근육을 한 번은 써줘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운동이라고 하기도 못할 만큼 쉬운 겁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무릎이 펴질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3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좌우 번갈아 가면서 각각 10번씩 하세요. 하루에 2번만 하세요. 아침 일어나셔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걸 추가해 보세요.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으시고요. 천천히 까치발로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세요. 올라갈 때 3초, 내려올 때 3초. 이걸 10번씩 하루에 2-3번 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발목 안정성도 좋아지고 균형 감각도 함께 올라갑니다. 넘어짐 예방에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2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에게 맞는 운동은 이런 겁니다. 집에서 돈 들지 않고 위험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라도
식사와 함께 병행하시면 다리 근육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서울의 72세 장순옥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동작을 식사 개선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2세트씩 거뜬히 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것은 손주를 보러 갈 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안아줄 수 있는 다리 힘, 그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리에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과 간단한 2가지 동작, 이것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바꿔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는 식탁의 비결 5가지 음식을 순서대로 알아봤습니다. 보이는 고구마였습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연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칼륨이 핵심입니다. 중간 크기 1개를 식사 사이에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4위는 고등어였습니다. 에너지가 다리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핵심입니다. 조림이나 찜으로 강황과 함께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됩니다. 3위는 검은콩이었습니다. 다리 근육의 실제 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과 안토시아닌이 핵심입니다.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매일 밥숟가락 2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2위는 오리고기였습니다. 만들어진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군, 철분이 핵심입니다. 삶아서 기름 걷어내고 강황 넣어서 일주일에 1-2번 드시면 됩니다. 1위는 자연산 연어였습니다.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실제 근력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와 셀레늄이 핵심입니다. 약한 불에 천천히 익혀서 강황과 함께 일주일에 2번 드시면 됩니다. 보너스로 드린 2가지 동작도 기억하시죠? 의자다리 들기와 까치발 들기 하루 2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 음식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구마, 고등어, 검은콩, 오리고기, 연어 다 우리 식탁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가지씩만 챙겨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같은 80대인데 어떤 분은 혼자 외출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집 안에서도 힘드신 분이 있다고요. 이 차이, 이미 만들어진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차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리가 약해져서 외출이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한번 나눠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가족 단체방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다리 건강, 혈관 건강,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0이 넘어도 지팡이 없이 손주 손잡고 공원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